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다면 그 아픔 정말 깊고 오래 가죠. 마음이란 게 한 번 다치면 쉽게 회복되지 않고 그 상처는 마치 아무는 듯하다가도 어느 날 다시 쑥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 오디오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줬다가 상처받고 혼자 끙끙 앓았던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그런 상처가 쌓이면 사람에 대한 믿음도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점점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지고 마음을 열기보다는 닫는 일이 익숙해져 버리죠.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잘 다루면 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마음을 쉽게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지키는 법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각 이야기에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예시들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이야기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째, 너무 쉽게 마음을 주는 습관부터 돌아봐야 해요. 사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반복되면 그만큼 상처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가령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나 보다 하고 마음이 확 가버리는 경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실망도 그만큼 자주 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동료가 점심 한번 같이 먹자고 했다고 해서 우린 이제 친해졌어 라고 착각했다가 다음날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과 웃고 있는 걸 보고 괜히 혼자 서운해진 적 혹시 있으신가요? 또 어떤 사람은 SNS로 자주 소통하는 사이였다고 해서 실제 관계도 그만큼 깊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힘든 일이 생겼을 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또는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조금만 따뜻하게 굴면 이 사람은 나와 진지한 관계를 원해라고 믿고 전부를 내어주다가 나중에 이용당한 느낌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마음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닐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진심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 하고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마음을 주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가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야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고 내가 줄 수 있는 진심이 더 의미 있어질 수 있어요. 둘째,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린 때때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심코 한 친절한 말 한마디에 혹은 우연히 준 도움 하나에 이 사람은 날 정말 아껴주는구나 하고 스스로 기대치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요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큰 기대를 하게 되지만 정작 그 친구는 한번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아무 연락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엔 누군가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던진 말일 뿐인 경우도 많고요. 또는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가 한두 번 챙겨줬다고 해서 앞으로도 늘 나만 생각해줄 거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서로를 향한 기준, 기대라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기대를 너무 낮게 가지면 자꾸 허무해지고 너무 높게 잡으면 금세 실망하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을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아요. 마음을 주기 전에 시간을 들여 그 사람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을 알아봐 주는 사람,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은 내 기대와 신뢰의 기준을 조금 더 신중하고 탄탄하게 세우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셋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프고 힘든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건 나만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눌러두기만 하면 나중엔 더 큰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거나 계속해서 마음속의 응어리로 남게 돼요. 예를 들면 가까운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뒀다가 나중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또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섭섭했던 일들을 계속 쌓아두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해라는 생각에 확신이 생기고 점점 멀어지게 되기도 해요.
또 직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다들 참는데 나도 참아야지라고 넘기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깎이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혼잣말이라도 좋고 일기처럼 써보는 것도 좋아요. 감정을 꺼내놓는 순간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라도 그 감정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행동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곧바로 내 탓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차갑게 대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연락을 자주 안 하면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을 때 그게 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내 연락에 답이 늦는 것도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친구의 상황이나 성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요즘 예전보다 표현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나의 가치와 연결짓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을까?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한번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괜한 자책도 줄어들고 오해도 줄어들어요. 결국 내 감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모든 걸 나에게 연결짓지 않고 감정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는 거랍니다. 다섯째, 관계 속에서 나만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나를 자주 점검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선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마음을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나만 계속 연락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항상 먼저 연락하고 약속도 내가 먼저 잡고 심지어 감정적인 위로도 내가 도맡아 한다면 그건 일방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커요. 또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을 늘 뒤로 미루고 있다면 결국 나는 점점 지치게 되거든요. 직장 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배려하고 맞춰주는데 상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나의 감정은 서서히 고갈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관계를 잠깐 멈추고 이 관계가 나에게도 힘이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인지 살펴봐야 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챙겨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나를 다 써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노력만큼 돌아오는 게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졌다면 애쓰는 걸 멈출 용기도 필요한 거죠. 그 용기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여섯째, 사람에게 너무 오래 매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자세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는데도 혹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이 느껴지는데도 언젠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붙잡아두는 경우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을 몇 달, 몇 년 동안이나 잊지 못하고 상대의 연락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친구 사이에서도 이미 예전만큼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예전 추억에만 기대어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회사나 조직 내에서 자신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언젠간 알아줄 거라는 기대 하나로 버티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관계는 생명체 같아서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으면 억지로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아프기만 하죠. 그래서 떠난 사람을 보내줄 줄 아는 마음, 관계가 헤어졌음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가 필요해요. 나를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쓰는 건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나를 더 돌보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훨씬 건강한 선택이에요. 일곱째, 거절하는 연습도 꼭 필요해요. 마음을 쉽게 주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절을 못하는 성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뭔가 부탁을 하면 이걸 거절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조건 수락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정말 하기 싫은 약속인데도 상대가 계속 부탁하니까 억지로 나가게 되고 끝나고 나면 괜히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인데도
이번 한 번만 하며 수락하다가 결국 나만 고생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직장 내에서도 다른 사람이 떠넘긴 일을 거절하지 못해서 늘 야근하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나를 존중하고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거절을 잘하면 상대도 내 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기도 하거든요. 처음엔 어렵더라도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라고 단호하게 말해보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덟째,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연습을 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좋아해줘야 나도 나를 좋아할 수 있고 누가 내 노력을 알아봐줘야 내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내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고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또 SNS에서 반응이 적으면 내가 덜 매력적인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나의 가치는 타인의 말이나 반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마음도 훨씬 단단해지고 상처도 덜 받게 돼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나의 작은 성취도 스스로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 일상 속에서 성실히 하루를 보낸 거, 그런 사소한 것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고 아껴줘야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아홉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상처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실망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이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내 마음을 완벽히 읽어주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을 잊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감정보다 그 친구도 바빴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또 연인이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위로해주지 않을 때 왜 내 감정을 몰라주지? 보다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상처도 덜 받아요.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큰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대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기대를 말로 전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함께 해주면 좋겠어, 이럴 땐 이렇게 해줬으면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기대를 확인하고 맞춰가는 게 진짜 가까운 관계로 가는 길이에요. 열째, 상처받은 경험을 나만의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면 상처를 통해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또 한 번 크게 배신을 당한 경험 덕분에 이제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수도 있죠. 관계 속에서 겪은 고통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상처를 무조건 나쁜 경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을까? 이 일 덕분에 내가 성장한 점은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상처조차도 내 인생의 귀한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 줬다가 아팠던 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씨앗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모두 한 번쯤은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어요. 그 기억이 아프고 때론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게 두려울 만큼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 상처들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지혜롭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돌보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나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을 키워나가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조용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멤버십에서는 더 자주,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을 지켜드릴게요. 마음 약한 내가 아니라 마음 따뜻한 내가 되길 바라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